발 모양을 보완하는 깔창을 만들어주고 또는 그런 생활 습관을 지도해주면서 저희가 염증을 치료하려면 아무래도 일반 정형외과 선생님보다는 족부정형외과에 오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발로병원의 김지범입니다. 환자분들이 처음 제 진료실에 들어와서 저는 발 뒤꿈치가 아파요 하면 생각외로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짚으시는데요. 가장 흔한 부분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신발이 닿는 요 아킬레스 힘줄이 붙는 요 부분을 발 뒤꿈치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닿는 요 부위를 발 뒤꿈치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 위치마다 똑같은 발 뒤꿈치입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가 아프다. 그럼 당연히 요 부위를 다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맞는데 그 위치마다 질환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구분지어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 뒤꿈치의 부위별 통증의 특징 그리고 그 통증에 따른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 뒤꿈치의 가장 위의 면, 이 부위가 아프다. 딱 신발에 닿는 면이죠. 신발의 그 끝에 있는 솔기가 닿는 면입니다. 이 부위는 아킬레스 힘줄이 붙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염이 생기면 오래 걸으면 이 부위가 붓고 아프고요. 걸으면 걸을수록 이 부위가 붓기 때문에 또 신발에 닿아서 더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이 좀 올라오는 신발을 신으면 아프다고 하고 슬리퍼를 신으면 안 아픈 게 신발에 따른 통증의 특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 이 부위가 굉장히 아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발바닥 쪽, 요 뒤꿈치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 부위에 있는 통증은 질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족저근막염이라는 질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발바닥 살의 위축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지방패드 위축 증후군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증상이 약간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족저근막염인 경우에는 이 바닥 쪽에 있는 뒤꿈치의 내측이 특징적으로 아프고요. 핀포인트가 아픕니다. 통증 부위가요. 두 번째로는 족저근막염은 이 부위가 오래 걸으면 아픈데 두세 시간 앉아있다가 첫발 뛸 때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걸을 때 아픕니다.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 질환은 그 부위가 조금만 안 쓰면 쉽게 굳어요. 근데 저희가 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디디면서 이게 부드러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굳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스트레칭 해주지 않고 바로 발을 디디게 되면 체중으로 강한 힘이 굳은 상태에서 가해지게 되니까 찢어지는 힘으로 가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통증이 생기고 새로 찢어지니까 염증이 새로 생겨서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패드 증후군은 뭐냐면 이 부위가 살이 얇아지는 겁니다.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탄력은 떨어지게 돼요. 얼굴 살도 늘어지듯이 발바닥 살도 탄성이 떨어집니다. 탄성이 떨어지게 되면 살마저 얇잖아요. 그러면 내 몸무게를 버틸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오래 걸으면 이 부위가 전체적으로 아픕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하고 찢어지는 통증이 아닌 둔삭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걸으면 걸을수록 더 아프고 쉬면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지방패드 증후군이 있을 때에는 자고 일어나서 첫발 뛸 때 그리고 오래 앉아있다가 첫발 뛸 때에는 심한 통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근데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다친 게 아니면 온수 조격, 따뜻한 물 조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발바닥에 통증을 유발을 할 때에는 여기가 너무 많이 걸어서 마치 두드려 맞은 것처럼 돼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발바닥이 화끈화끈거리면서 빨갛게 붓거든요. 이런 경우에 내가 이 발을 좋게 하겠다고 해서 온수 조격을 하면 낫질 않습니다. 오히려 통증만 더 가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에는 냉수 조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온수 조격이 너무 좋은데요 라고 하시면 냉수 조격을 해서 일단 발을 식혀주고 그 다음에 온수 조격을 하시면 돼요. 발의 온도 감각이 중요해요. 이유는 만성화가 되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계속 통증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만성화되면 신경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감각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신경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다른 온도를 얘한테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래서 발이 시려울 때는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시고 발이 화끈화끈거릴 때는 차가운 물로 조격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오랜 기간 걸은 다음에 발이 피로하면 온수 조격이 맞지만 많이 걷고 난 다음에 발이 뜨거우면서 부어있으면 냉수 조격이 맞겠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발 뒤꿈치에 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 반드시 가야 될 때는 딱 두 개입니다. 쉬었다가 첫 발 뜰 때 아프기 시작하면은 병원에 좀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 뒤꿈치 부위에 발적이 있거나 빨갛게 부으면서 통증이 동반되면 병원에 바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족저근막염 또는 아킬레스 힘줄염 이런 염증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염증인 경우에는 빨리 염증을 줄이고 붓는 그 악화고리를 끊어줘야 병이 만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에는 빨리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발 뒤꿈치 통증이 있을 때 그냥 정형외과 가면 되지 왜 꼭 족부 정형외과를 찾아가야 되냐? 이유는 발 뒤꿈치 통증이 발 모양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위에 있는 염증만 치료한다. 그럼 당연히 그 부위에 주사하고 먹는 약 먹고 물리치료해주고 뭐 체외 충격파 해주고 뭐 일반 정형외과 선생님들 당연히 다 하실 수 있고 잘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염증이 왜 생겼냐 이거죠. 다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많이 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발 모양이 안 좋아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연관지어서 발 모양을 보완하는 깔창을 만들어주고 또는 그런 생활습관을 지도해주면서 저희가 염증을 치료하려면 아무래도 일반 정형외과 선생님보다는 족부 정형외과에 오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